중국 최고 명문대 학생이 한국을 갔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최근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여대생의 폭로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얕봤던 이유와 직접 경험한 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밝히며 중국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우안, 베이징의 최고 명문대에 다니는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배웠고 한국은 그저 중국의 문화와 기술을 따라하며 성장한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체로 이랬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쇠퇴하고 있다. 한국이 우리를 앞설 수 있었던 건 미국 덕분이다. 한국은 원래 중국 문화의 일부였으니 우리보다 뛰어날 수 없다. 리우안 역시 이러한 시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은 원래 중국 문화를 베껴 성장한 나라야 라고 말씀하셨고 교수들도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 결국 중국을 따를 수밖에 없다 라고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도 중국이 금융 IT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의 기술을 따라오는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가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전혀 매력적인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한국의 한 대학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기회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한국에 가야 하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그녀는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다른 나라와 협력할 기회는 없습니까? 저는 뉴욕이나 런던 같은 더 큰 금융 중심지에서 연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우습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금융 IT 연구 수준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직접 가서 경험해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그녀는 교수님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고 단 3개월만 버티고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별거 없을 거야. 그냥 시간 낭비만 안 하면 다행이지.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우안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뭐야? 왜 한국인들은 자동 입국 심사를 저렇게 빠르게 통과하는 거지? 그녀는 입국 심사줄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여권을 기계에 대고 몇 초 만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길게 줄을 서서 한 명씩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큰 나라인데 왜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지? 순간적으로 억울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중국은 지희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과 함께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마치 한국인들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정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줄을 서 있는 동안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은 빠르게 심사를 통과했지만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오래 걸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중국인은 세관 직원에게 불려가 따로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중국인은 더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착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끝내고 공항을 나서자 그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야, 공기가 왜 이렇게 깨끗하지?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공기도 생각보다 신선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항상 공기가 탁했고 마스크 없이는 외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상쾌함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깔끔하다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도로도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신호체계도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이 차분하게 줄을 서서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낙후된 나라 맞아? 숙소에 도착한 그녀는 짐을 풀고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직접 물건을 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생수를 고르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밝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결제 도와드릴게요. 리우안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편의점 점원들이 고객을 대할 때 대체로 무뚝뚝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점원이 환하게 웃으며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밤인데도 여자가 혼자 다녀도 안전하네? 베이징에서는 늦은 밤에 혼자 길을 걷는 것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늦은 밤에도 사람들이 평온하게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의 경험, 서울의 첫인상, 그리고 한국인들의 태도까지. 그녀가 알고 있던 한국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한국에서의 3개월 동안 그녀의 모든 믿음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리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겉보기엔 깨끗하고 시스템이 잘 정돈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본질적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나을 리가 없어. 결국 내가 연구하는 금융이나 IT 분야에서는 중국이 훨씬 앞서 있겠지. 그녀는 한국의 한 대학 연구실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국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중국 명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며 자신이 더 우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나름 열심히 하겠지만 금융과 IT는 결국 자본과 규모 싸움이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만큼 우리가 훨씬 앞서 있을 수밖에 없어. 그녀는 자신이 한국 학생들보다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고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연구가 시작되면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 첫 회의에서부터 그녀는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팀원들에게 연구 과제를 제시하자 한국 학생들은 빠르게 의견을 나누며 해결책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리와는 한국 학생들이 천천히 교수의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며 이해하는데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맞아. 그러면 데이터 분석이 훨씬 간단해질 거야. 그런데 혹시 이 모델을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국 학생들은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창의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렇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보통은 이론적인 분석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리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때 이론적인 접근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빠르게 도출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회의가 끝난 후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데? 연구를 진행하며 그녀는 한국의 IT 인프라를 직접 체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녀가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때 파일이 몇 초 만에 내려받아졌습니다. 뭐야? 벌써 다 다운로드 됐어? 중국에서도 인터넷이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어떤 장소에서든 끊김없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연구실뿐만 아니라 카페, 지하철,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보다 한참 앞선 수준이잖아.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구를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연산, 온라인 금융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중국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이 빠르다고 하지만 정부의 검열이 심해 해외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려웠고 VPN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조차 못하는데 그녀는 한국의 IT 인프라를 체험하며 중국이 겉으로는 성장하고 있어도 여전히 한계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리와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국제 뉴스나 논문을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에서 자료를 찾다가 그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지에서 한국이 글로벌 IT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그녀는 단순히 한국이 운이 좋아서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보니 한국은 꾸준한 연구, 개발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스스로 발전해온 나라였습니다. 특히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세계적인 컨퍼런스에서 한국 연구진들이 중요한 발표를 맡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연구진들이 발표를 하긴 했지만 한국은
규모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큰 나라라서 강대국이지만 한국은 작아도 강한 나라구나. 그녀는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리완이 한국에서 생활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중국에 대한 조롱 섞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기술대국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나라일 뿐이다.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하지만 여전히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 영상에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의 문제점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리완은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이건 서방 국가들의 편견이야.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국에서 본 현실과 너무도 맞아떨어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창의력, 신뢰도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었고,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여전히 신뢰 부족, 표절, 정부의 통제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나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과 노력, 신뢰가 중요하구나. 리완은 여전히 중국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라고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녀는 점점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실용적인 사고방식, 빠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이런 사고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녀는 점점 자신이 가졌던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그녀가 마주할 가장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완이 한국에서 생활한 지 2달이 되어 가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아직도 완전히 적응했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골목길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따뜻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고 친구들과 함께 들어가려던 순간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중국인 출입 금지. 리완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그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설마 한국인들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건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카페 주인에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함께 있던 한국 친구들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차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리완, 이건 오해야. 한국에서 이런 가게는 극히 일부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아. 맞아. 그리고 이런 경우 사실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 수도 있어. 리완은 친구들의 반응에 더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명백한 차별에 대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왜 이런 가게가 존재하는 거야? 한국이 이렇게 차별적인 나라였어. 그러자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가게들이 생긴 이유 중 하나는 일부 중국 관광객들의 행동 때문이야. 리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많았어. 물론 모든 중국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 때문에 이런 가게들이 생겨난 거지. 리완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도 해외 뉴스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비매너 행동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단순한 외국 언론의 편견이라고 치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직접 이러한 결과를 마주하자 그녀는 불편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중국이 세계에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가 존중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걸까?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연구 프로젝트의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각 팀별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야 했고 리완도 중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무리 한국 학생들이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금융과 경제 연구에서는 중국이 훨씬 앞서 있지. 그러나 발표가 시작되자 그녀는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단순한 이론 설명이 아니라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30% 더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든 프로토타입을 통해 단 3초 만에 송금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리완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접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고?
우리 팀은 아직 이론 분석 단계인데 그녀는 자신들이 수개월 동안 분석한 데이터가 한국 학생들의 한 발 앞선 실용적 접근 방식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께서는 한국 팀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군요. 아주 훌륭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리우아는 씁쓸했습니다. 우리도 훌륭한 이론 분석을 했는데 그런데 왜 이 발표에서 한국 팀이 더 빛났을까? 그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금융시장에서 크다고 해서 반드시 더 혁신적이라는 뜻은 아니구나. 리우아는 점점 자신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연구실에서 한국인 친구 서윤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윤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나라의 크기가 아니야.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 말이 리우안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중국은 언제나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한국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배웠던 것들이 완벽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건이 그녀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됩니다. 리우안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끝나갈 무렵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변화했는지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녀는 한국은 그저 중국을 따라온 나라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주, 그녀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종로의 한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경제 서적을 살펴보던 중 그녀는 우연히 한 국제 보고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구조, 기업 혁신,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그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1위를 기록하며 IT 핀테크 산업에서 세계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기술적 자립보다는 외국 기술 의존도가 높고 국제적 신뢰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다. 리우아는 보고서를 읽는 동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거라고 배웠는데 현실은 다르잖아. 그녀는 순간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스타트업도 세계 시장에서 도전할 기회를 가지지만 중국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기업의 성장 방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중국이 한국보다 무조건 우월하다는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리우아는 한국에서 경험한 여러 요소들이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방향성의 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개인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혁신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었다. 기술뿐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크기나 과거의 영광이 아닌 실제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 연구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진짜 실력은 겉으로 보이는 크기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중국이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세계가 원하는 것은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 실력 있는 나라였어. 한국에서의 3개월이 끝나고 리우아는 중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출국 당일 그녀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리우안,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땠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어. 그리고 내가 한국을 너무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 비행기에 오르면서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중국에서도 한국처럼 실력을 갖춘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살 것인가? 한국은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과거를 이야기하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제는 중국에서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리우아는 자신이 경험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무시했다. 하지만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이었다.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은 나라가 아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실력을 쌓아온 나라다.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과거의 크기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 글은 업로드되자마자 수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뭐야?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다고?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우리는 언제까지 대국이라는 자존심에만 기대해야 하는 거지?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중국을 배신한 거야. 어떻게 한국을 찬양할 수 있지? 한국에서 3개월 살고 왔다고 뭐라도 아는 것처럼 굴지 마라. 그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영원히 변할 수 없어. 그녀는 앞으로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리와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한때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끝없는 혁신과 실력을 쌓아가며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우리 중국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리와는 중국도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을 떠나며 그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실력을 갖춘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것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중국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완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실력과 신뢰가 없으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이 미래를 결정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